많이 바쁘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정신이 없고, 그죠?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즐겁게 잘 하려면 나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단순하게 일로서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장을 하고 더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정형외과 수의사로서 그게 본질이 아닌가.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입니다. 정형외과 팀에서 좀 요즘에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정형외과 동물병원으로서의 본질이죠. 좀 수술을 좀 정말 잘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동물 정형외과 연구소를 이번에 새로 개소를 하게 되었거든요. 수술을 잘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장님 뭐 목소리만 나오시긴 할 것 같은데 같이 좀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많이 좀 토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되게 바쁘잖아요. 그렇죠. 뭐 아마 국내에서 수술도 되게 많은 케이스를 하고 있는 병원이고 그리고 진료도 많고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굳이 쪼개서 연구소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많이 바쁘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정신이 없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즐겁게 잘 하려면 나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단순하게 일로서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장을 하고 더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정형외과 수의사로서 그게 본질이 아닌가. 기존의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그런 수술 방법, 선진화된 수술 방법은 분명히 발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뭐 알다시피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좀 리스크 있는 새로운 수술법을 해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상당한 큰 위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로운 수술을 도입한다는 건 환자한테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신기술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신기술을 누군가는 처음 시작은 했겠지만 그게 우리 집 아이라 한다면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당장의 장점은 보여도 10년 뒤의 단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을 거니까. 사람 같은 경우도 뭐 라식 수술 처음에 그렇죠. 나왔을 때 지금이야 환자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기술이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연구소를 개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수술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거잖아요. 선진 수술법을 일단 먼저 도입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 거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우리가 퍼스트 어답터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뭐 처음에 시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검증이 된 수술 방법을 갖고 오는 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검증이 된 수술 방법 중에서도 어느 정도 환자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 있는 수술법을 도입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뼈 모형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CT 촬영을 이제 하니까, CT 촬영을 통해서 이제 3차원, 보통 우리가 정형외과 수술에서 가장 많이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엑스레이, 그리고 이제 CT 촬영인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D잖아요. 2차원적인 영상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3차원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CT 같은 경우는 3차원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그 3차원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뼈의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뼈 모형 만들면 수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요즘에 이제 심하게 뼈가 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애들이죠. 요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로 이제 육상선수 스타트 자세라고 하는데, 발목뼈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 발끝이 팔자로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목 관절에도 당연히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2차적으로 뭐 팔꿈치나 어깨 쪽에도 관절 위험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티즈나 닥스, 페키니즈, 특히 웰시 뭐 이런 애들에서 앞다리 쪽에 이제 촉골 성장판 조기 폐자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뒷다리 쪽이 이제 쓸개골이나 이런 걸 동반한 애들이 저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CT를 활용을 하면, 이걸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와 다르게 CT를 활용을 해서 뼈를 3D화 시켜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3D 프린터로 실제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핑크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만큼의 뼈를 이제 절구를 시켜서 실제로 맞추는 거죠. 뼈가 펴지는 게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슬개골 탈구가 너무 심한 아이다, 근데 뼈가 안짱다리가 이렇게 심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V자 모양으로
잘라서 다리를 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이게 경험상에서 그냥 자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2D상에서 엑스레이상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3차원으로 보는 것만큼 정확하진 않거든.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고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플레이팅을 하게 되면 뼈의 모양을 정확한 각도로 교정을 할 수가 있다. 휘어있는 뼈를 이렇게 피는 수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저런 수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엑스레이상에서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미 앞다리나 뒷다리 쪽에 각 기형에 대한 수술의 건수가 적지 않은 병원일 텐데 약간 좀 더 정확성은 있겠지만 굳이 뭐 3D 프린트라는 새로운 장비를 큰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하고 새로운 장비나 이런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거를 새롭게 적용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왜냐면은 디테일한 차이가 결국에는 하이엔드 수술에서는 가장 큰 차이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경험으로 쌓은 엑스레이를 보고 수술한 퀄리티가 낮진 않았잖아요. 왜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조금 더 욕심을 내시는지.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새로운 걸 도입해서 변화를 주고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조금 빠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전 앞으로의 대세 동물 정형외과 수술에서 조금씩은 발전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수술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상으로 했을 때 오차가 5도 이상 정도가 나는 케이스가 1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가 생겼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10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로 줄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물론 5도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아이가 못 걷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각을 갖다가 계속 좀 평가를 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이고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논문을 보거나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재미도 있고 실제로 그런 새로운 거를 빨리 적용시켜서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아이들한테 다른 병원이나 다른 수술 방법을 헤매지 않고 좋은 수술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3D 프린트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계속 보고 있죠. 그렇죠. 3차원에 입각한 수술들 그리고 다리를 평가하는 각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메인이 되는 각도도 있지만 부수적인 각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수술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이런 시도를 해야지만 앞으로도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스마트 동물병원이 좀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외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기계적인 거잖아요. 의학 중에서도 네. 그냥 수학적인 거고 1도 몇 센치 세세한 차이를 잡는 게 사실은 각 병원마다 같은 수술을 해도 미세한 차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cm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고 조금 더 복잡해진다 해도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가 정형외과 수술이 어느덧 10,000마리가 넘었죠. 그렇죠. 전국에서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 같은 것들이 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1만 마리의 수술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발전된 기술을 계속 도입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오랫동안 함께 걷게 도와주는 그런 병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했던 것들을 다른 수의사들이랑도 나누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케이스 발표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